성남 은혜강으로 인한 지금 확진자가 계속 좀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좀 우려가 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남 은혜강 관련 확진자가 어느새 지금 63명이 됐네요. 그런데 이 성남 은혜강 교회에서 확진된 그 신도분들 중에서 이 5분 정도가 대중을 무차별적으로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었다는 거죠. A씨 같은 경우는 건국대병원 직원, B씨 같은 경우는 정수기 고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가정집 많이 방문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C씨,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지킴이 활동하셨대요. D씨, 운전면허 시험장의 신체 검사실에서 근무하셨대요. 여기 하루 수백 명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E씨, 분당 차량사업소 내 분당 전기사업소 근무인데 이게 어디냐면 분당 그 전철과 관련된 곳에 근무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사 등이 수시로 방문했다는 거고. 이게 신 교수님, 그럼 계속 뭐 3차 가면 4차 가면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어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전국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 1차 피크가 있었다면 앞으로 2차, 3차 피크는 아마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전파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형적인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 국민이 동참하지 않으면 예.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되돌려서 생각해보면 참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CCTV 캡처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는데 성남 은혜강의 그 휴일 예배 때 저 여성분이 소금물 담은 저 분무기 담아가지고 신도들한테 저 소독한다고 뿌린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걸 또 뿌린 분이 성남 은혜강 교회 목사의 아내분으로 지금 확인이 되면서 아이고 왜 그랬을까 휴일 예배 강행한 것도 그렇지만 저건 또 도대체 분무기를 뿌린 건 뭘까?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교회라면 또 교회 목사라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는 그런 분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가짜 뉴스는 구별했어야 된다. 이게 소금물을 뿌리면 뭐 이 바이러스 19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많이 돌았어요. 근데 그거를 믿고 신도들에게 실질적으로 저렇게 소금물을 뿌려댄 겁니다. 도리어 저 분무기로 인해서 전염됐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이고요. 두 번째 은혜의 강이 잘못한 건 이겁니다. 지금 8일 날 예배를 보기 전에 신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냐면 열이 있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들은 9시 예배를 참석해라. 열이 없는 사람들은 11시 예배를 참석해라. 즉, 열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집에 있으라. 계셔라라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여린 분들을 오게 만들었어요. 교회 해명은 이겁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를 보게 한 것이 사실은 환자로 추정되는 분들과 일반인들과 이렇게 격리해서 배려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왜냐하면 그날 예배 바로 다음 날부터 확진 환자가 생겼거든요. 예배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최소한 아프신 분들은 못 나오게 했어야 되는 게 너무 상식적인데 지금 이 교회가 너무나 많은 초보적인 지금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 교수님,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 소금물 저거 도움 안 되는 거죠? 그 소금물, 우리 소금 치약 사용하시잖아요. 네. 보통은 이게 소금이라는 것이 약간의 살균이나 소독의 효과는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게 구강에 그런 가글이나 세척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에도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잘못된 가짜 뉴스인데요. 살균 소독에 그런 효과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잘들 들으셨죠? 도움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신천지 얘기 좀 해볼게요. 신천지. 채널A가 어제 좀 단독으로 영상도 좀 포착을 했고 내용도 취재를 했는데 김 기자, 신천지와 관련된 어떤 내용일까요? 신천지와 관련된 단체들이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공개되지가 않아서 정부의 방역망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종교가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천지와 만물들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도 지구촌 각국에서도 동시에 이 행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평화의 사자들입니다. 이 광장은 지구촌 역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위와 와! 네, HWPL이라는 단체인데요. 여기는 이만희 총회장이 설립한 곳입니다.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관련된 사무실이 국내에 33곳이 있다고 해요. 이곳은 그래요? 지금 서울에 있는 관련 사무실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신천지 내에서는 해외 포교에 이용하는 단체다. 이렇게 위장단체다. 이런 지적을 받아온 곳입니다. 국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남, 지금 보시는 영상은 경남에 있는 사무실이고요. 부산에도 관련된 사무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신천지 관계자들이 드나드는 곳이긴 하는데 신천지 시설로 공개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역망 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감시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뭔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HWPL 이만희 총회장이 설립한 단체 사실상 신천지 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HWPL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신천지 시설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망에서 그동안 비껴 있었다는 거예요. 저런 시설이. 근데 전국에 무려 33곳이나 된다. 확인된 것만. 근데 최근까지도 저 HWPL 사무실에 신천지 신도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김 교수님, 이것도 좀 빨리 어떻게 막거나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관계자들도 계속 그런 말들을 반복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명단도 누락된 사례들이 여러 번 나타나고요. 이제 시설들도 이렇게 은폐되어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은폐되고 누락돼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 안에서 이제 감염자들이 사실 활동이 계속 방역 당국의 어떤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맞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서울시장도 그랬고 경기지사도 그랬고 압수수색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또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잖아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내용과 명단,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돼야만 사실상 우리가 이 신천지와 관련된 우려들을 좀 줄이고 또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HWPL 저기가 이제 해외 포교에 이용되는 신천지의 이제 사실상 위장 단체다 이런 지적을 받는 곳인데 저런 것들 지금 빨리 찾아내서 방역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천지 신도분들이 왔다 갔다 했답니다. 저기 또 한번 뚫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 대구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생했습니까? 철저한 지금 방역이 필요해 보이고요. 어제 채널A 보도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좀 대구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대구에 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왜냐면 대구가 확진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다가 최근에는 조금 이제 그 확진자 숫자가 꺾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문시장도 다시 문 열었더라고요. 대구 서문시장 있잖아요. 그런데 김 기자, 오늘 또 조금 걱정이 될 만한 대구발 뉴스가 하나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대구의 요양병원에서요.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와서 좀 걱정입니다. 요양병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 걱정을 키우고 있는데 대구 요양병원 한사랑 요양병원이라는 곳에서 7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하. 환자 57명, 의료 종사자 17명 해가지고 모두 74명이 나왔는데 이 시설은 현재 코호트 격리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좀 사그라드는 듯 하던 대구 지역에서 다시 좀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니까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끝내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대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구 전역이 위험지역이며 누구 한 사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냅시다. 자,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이라는 곳인데 저희가 이게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인가 보죠? 예, 맞네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하루 만에 지금 하루 사이에 74명의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신 교수님, 요양병원 특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곳 아닙니까? 요양병원. 예. 그렇죠. 알려진 바로는 치매 전문 요양병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치매 환자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령이고 기저질환 많고요. 특히 치매이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결핍이 돼 있거나 면역력이 많이 취약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무더기로 환자가 확진됐다는 것 자체가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예. 고령의 기저질환 환자들 당연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예후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거에 대한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직까지는 감염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지만 직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간병인들이 외출입하면서 혹시 그 동안에 바이러스 통제가 잘 안 된 건 아닌지 예. 우리가 이런 취약 지역에 대한 그런 의료 감염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 이 표본이 되는 한 케이스라고 보이고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런 요양병원과 요양원들에 대한 그런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빠르게 검사해서 우리가 더 이상의 확산을 막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보세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 대구에서 그동안 확진자 추이를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3월 15일에 이제 41명의, 이거 대구에서 확진자 숫자예요. 41명. 그리고 16일이 35명. 그 다음에 17일이면 어제입니다. 어제. 그죠? 32명. 그리고 18일이면 오늘입니다. 46명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 46이라는 숫자에는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의 이 확진자 74명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41, 35, 32, 46도 조금 올랐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플러스 74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의 확진자까지 더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구가 조금씩 이렇게 꺾이는 듯 하다가 지금 요양병원발 또 이 코로나가 비상인 거예요. 예.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봤을 때는 그 1일 확진자 추세가 오히려 대구 경북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더 앞질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또 크로스오버가 되는 상황인 건데요. 아직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완전히 컨트롤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요.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이런 다양한 확진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328 운동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예.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가서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들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 대구가 참, 우리 대구 시민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요양병원으로 또 걱정이 더 좀 깊어지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예. 언젠가 우리 코로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이 외국에서 이제 외국 갔다가 우리 국내에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외국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분들. 이게 코로나 지금 영유입 이게 김 기자 비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한 감염이 좀 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요. 외국발 코로나19 감염이 국내 확진자가 6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28명이 또 유럽에서 입국한 사례고요. 심지어 미국발 첫 확진 사례도 4명이나 나온 상태입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이제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은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 검역 신고서 작성해야 되고요. 국내 체류 주소 제출해야 되고요. 자가 진단 앱이라는 것을 깔아서 또 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이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보시죠. 정기석 교수는 아니 검역만 가지고 막을 수 있으면 다른 나라들은 왜 그런 입국 제한 조치들을 다 했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지금까지 혼선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전병렬 전 본부장. 다른 나라 수준으로 입국 제한하면 되는데 왜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 확대만으로는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라는 일각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는데 우리 김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지금 미국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모두 다 봉쇄했다 그래가지고 감염이 확산이 안 됐느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6천만 명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통제만이 해법은 아니다는 것인데 지금의 우리 특별 이제 입국 절차만으로는 좀 우리가 불안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앱을 깔고 2주 동안 자가격리 해가지고 스스로 진단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걱정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조금 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주를 격리하잖아요. 예. 자국민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를 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설에다가 보내서 그 외국인이 스스로 그 경비를 대고 2주를 이제 사실상 거기서 체류하게 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강화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우리 전문가이신 신 교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뭐 의학적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게 가장 깔끔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긴 한데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국 절차를 시행하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오늘 브리핑에서 얘기했습니다. 특별한 그런 감염이 확산된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하는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입국했을 때 증상이 없더라도 14일 동안은 조금 더 강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사회활동을 못하게 하는 제한적인 조치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얘기 좀 저희가 오늘 정치데스크 앞부분에 좀 짚어드렸습니다.